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는데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무겁고 힘이 없어서 뒤뚱뒤뚱 걸으신 적.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순간 주저앉을 뻔한 적.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문턱에 자꾸 걸려 넘어질 뻔한 적. 만약 이 중에 단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20년간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수천 명의 뇌경색 환자들을 진료해 온 닥터 데이비드 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급하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병원 응급실로 78세 한인 어르신이 실려오셨습니다. 뇌경색이었죠. 가족분들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사실 어머니가 2주 전부터 다리가 이상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만약 2주 전에 오셨다면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확인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뇌경색 환자들이 실제로 쓰러지기 전에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본인도 가족도 그걸 몰라서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뇌경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섭죠? 한번 발병하면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설령 목숨을 건져도 반신마비나 언어 장애 같은 평생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뇌경색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무서운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메시지는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80% 이상은 조기 발견과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오늘 제가 알려드릴 신호들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한 분이라도 더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다리일까요?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게다가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다리에서 먼저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뇌의 구조입니다.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해서 몸을 조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의 증상,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의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만 유독 이상하다는 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와 존스홉킨스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병 전에 다리에서 먼저 이상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다리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안타깝게도 그 신호를 무시하다가 평생 불편을 안고 살아가셔야 했던 분입니다. 첫 번째, 존슨 씨 이야기입니다. 존슨 씨는 72세 한인 2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은퇴하시고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죠. 3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진다고 느끼셨대요. 본인 스스로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님이 아버지와 함께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평소에는 잘 걸으시던 분이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한 거예요. 따님이 제 병원으로 급히 모시고 오셨고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70%가량 막혀 있었습니다. 만약 발견이 하루만 늦었어도 몇 주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치료를 시작했고
약물과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손주들과 골프도 치러 다니십니다. 존슨 씨가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닥터 킴, 만약 제 딸이 그날 그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파크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5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너무 늦게 발견된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 운동이 부족해서 그래. 좀 더 걸어.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이렇게만 말씀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왔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골든타임 4시간을 훌쩍 넘긴 시점이었죠. 결국 왼쪽 반신마비가 남아 지금은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가족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아드님이 무릎을 꿇고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제가 일주일 전에 엄마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의 차이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단 며칠의 차이가 한 분은 완전한 회복을, 다른 한 분은 평생 휠체어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고작 4시간입니다. 4시간. 버스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 도착을 못하는 시간입니다.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을 놓치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흔히 TIA,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심해 버린다는 겁니다. 아, 다시 괜찮아졌네. 별일 아니었나 봐. 절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합니다.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48시간 이틀입니다. 즉, 증상이 사라졌다는 건 오히려 큰 뇌경색이 곧 온다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거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던 증상인데 하고 생각나신 분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주세요. 우리 엄마가 요즘 다리 저리다고 하세요. 아버지가 최근 자꾸 넘어지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신호 7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메모장을 켜시고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신호 1.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경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독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래, 운동 부족이야 하고 넘기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운동 부족으로 다리가 약해지면 양쪽이 함께 힘이 빠집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지쳐갑니다. 반면 뇌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만, 그것도 갑자기 뚝 힘이 빠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 않거나 같은 쪽에서 반복된다면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캠 씨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닥터, 마치 로봇의 배터리가 한쪽만 빠진 것 같아요. 오른쪽 다리만 말을 안 들어요. 바로 이겁니다. 신호 2.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 발바닥이 무뎌져서 뜨겁고 차가운 걸 잘 구별 못하거나 촉감이 둔해지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아요.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에요. 허리 디스크나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저림은 발끝에서 시작해서 발목, 종아리 쪽으로 양말 신은 범위처럼 서서히 퍼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심해졌다가 자세를 바꾸면 다시 가라앉죠.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오는 저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발 자체는 멀쩡한데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뇌의 감각 비질의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인데도 평평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호 3.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 정상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올려서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목을 들어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체크 포인트. 걷는 소리가 달라졌나요?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달라요? 계단 오를 때 발끝이 자꾸 걸리나요?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대신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아버지 걸음걸이가 이상해. 발을 자꾸 끄는 소리가 나.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부인께서 신발 앞창이 한쪽만 이상하게 닳는다고 의심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조기 발견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걸음걸이의 작은 변화, 신발 마모, 발소리 같은 단서가 사실은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호 4.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요즘 따라 문턱이나 계단에 자꾸 걸리시나요?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건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유감각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고유감각이 뭐냐면 쉽게 말해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를 뇌가 스스로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발을 일일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걸을 수 있잖아요. 계단을 오를 때도 눈으로 발끝을 확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고유감각 신호가 뇌에서 다리까지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뇌가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 휘청거리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넘어짐은 곧 엉덩이 골절, 척추 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와병 생활, 폐렴,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물론 누구나 가끔은 발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호 5.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다리가 자꾸 달달 떨리거나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반복되는 경우. 피곤해서 그래, 긴장해서 그래 하고 넘기시나요? 물론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다리가 잠깐 떨릴 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금방 멈추고 쉬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떨림은 양상이 다릅니다. 원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나타남.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됨. 쉬어도 계속됨.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입니다. 다리를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 하는 신호를 내려보내야 하는데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신호가 들쭉날쭉해지니 원하지 않는데도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다리가 자꾸 움직인다. 이건 단순히 나이나 관절 탓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신호 6.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비틀 걷는다.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걸음이 삐끗거린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뇌의 뒤쪽에 있는 소뇌라는 부분이 몸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합니다. 이곳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걷는 동작이 매끄럽지 못해집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이 제자리에서 꼬이듯 움직이는 거죠. 특히 이런 증상은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단순 어지럼증과의 차이. 기립성 저혈압이나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잠시 앉았다 일어나면 좋아짐. 손의 혈류 이상으로 생기는 휘청거림은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짐.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걷기만 하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린다면 반드시 뇌의 이상 신호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신호 7. 일시적 증상 후 회복.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그 TIA입니다.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몇 분에서 수십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감각이 둔해졌다가 걸음이 이상해졌다가 금방 회복됩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시 괜찮아졌네. 별일 아니었나 봐 하고 안심해 버립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이내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 즉, 증상이 사라졌다는 건 오히려 큰 뇌경색이 곧 온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리 씨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2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 그냥 집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시던 부인께서 아니에요.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검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셔서 검사를 했고 작은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냥 돌아가셨다면 며칠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휴대폰 메모장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 중에서 경험해 보신 증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신호 3번 해당돼요. 아버지가 신호 1, 4번 증상 있으세요? 어머니가 신호 7번 경험하셨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응급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내과나 신경과에 가셔서 다리에 이런 증상이 있었다. 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무섭지만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진료할 때도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꿔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1. 혈압 관리. 혈압은 가능한 120/8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고혈압이신 분이라면 적어도 130/80 정도를 목표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쯤 지난 후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 혈당 관리. 건강한 분 공복 혈당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 미만. 당뇨 있으신 분 의사와 상의하되 일반적으로 공복 130 미만, 식후 180 미만.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뇌경색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높아집니다. 3. 콜레스테롤 관리.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피할 것 기름진 음식, 가공육, 튀김류. 챙길 것.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주 2에서 3회. 견과류, 호두, 아몬드 매일 한 줌.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사용.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 4. 운동. 가장 좋은 건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만 하세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가 딱 좋습니다. 5. 생활습관. 금연 필수. 담배는 혈관을 직접 손상. 술은 남성 하루 2잔, 여성 1잔 이하. 충분한 수면, 잠이 부족하면 혈압, 혈당 모두 상승.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체크 1. 의자 테스트.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나요? 체크 2. 균형 테스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나요? 체크 3. 감각 테스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감각 차이가 있나요? 체크 4. 보행 테스트. 일직선 위를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거나 균형이 무너지지 않나요? 만약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절대 넘기지 마세요.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한 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라도 이 체크법을 직접 해보시고 댓글로 결과를 나눠주세요. 체크 완료했습니다.
모두 정상이에요. 체크 2번에서 조금 흔들렸어요. 부모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7가지 전조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대응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만 무심코 지나쳐버리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 이제 여러분은 뇌경색을 막을 수 있는 지식을 머릿속에 넣으셨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경보 장치이기도 합니다. 경보음을 무시하면 큰 사고를 피할 수 없듯이 다리가 보내는 구조 신호를 무시하면 뇌경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한 분이라도 더 제때 병원에 가셔서 소중한 건강을 지키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파크 씨처럼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는 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존슨 씨처럼 가족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3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배운 7가지 신호를 기억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자가 체크를 실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들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친구들에게 교회 성당 절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다리는 뇌의 언어 오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더 잘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존스홉킨스 병원 닥터 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